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네. 보내셨나요? 네, 주말 사이에 요즘 들어서는 팔로우업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온전히 쉬기는 어려운 그런 장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어쨌거나 오늘 또 한 주가 밝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부터 일단 작게 저희가 전략 세워 가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어떤 키워드로 시장에 임해보면 좋을지 열어주시죠. 조선주, 대장주 등급, 전망보단 대응이다. 야,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선. 조선업종. 네. 제 이름이 조선일입니다. 음, 아, 제가 이제 조선업종을 강조를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업종에 대해서 1등주로 등극할까라고 약간 의심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원래 이 방송,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르지 않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진입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월 2일 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방의 날이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4월 2일이 트럼프 관세로부터 해방하는 날이었다. 바로 한미동맹의 최대 수혜를 갖고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종이죠. 거기다가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미국의 MRO 그리고 신규로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대규모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이 제가 보기에 금년 한 해는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조금 늦다 싶을 때 진입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그 조선주의 대장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일단 중국도 125%, 미국은 145%, 이제 뭐 헷갈릴 지경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예상을 하거나 전망을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에 절대로 영향을 주는 역시 이제 그런 요인은 역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관세입니다, 그냥.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그때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강력하게 나타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결국은 이제 90일간의 유예 기간이라든가 이런 동안을 통해서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은 그동안에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벌써 주말 동안에도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이게 우리가 참 판단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향후에는 이런 관세 부과로 인해서 뭐 수요라든가 또는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앞에서 이제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종 같이 좀 예외인 업종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영향권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전망보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다 대응을 해야 되는 지금은 그러한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끓는 점 통해서 반도체 대응책부터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반도체는요, 일단 주말 사이에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등이 제외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안심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또 새벽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품목별 관세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결국에 품목별로 매길 거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선 제외시켜준다. 이 말인즉슨 자동차랑 지금 똑같거든요, 맥락이. 그렇죠. 네, 그렇죠. 기뻐할 일이 전혀 사실 아니네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11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미국 얘기 나오니까 야 드디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흔쾌히 쾌재를 부리면서 야 드디어 이제 시작됐구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관세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만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1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폰, 노트북, 그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 뭐에 들어가는 일부 장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조금 회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야, 드디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서 봄이 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는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자국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거의 90%를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제가 밤새 주말 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치를 미국에 판매할 2개월 분량을 지금 싸놓고 있는데, 2, 4분기 때부터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분량에 대해서는 조립을 하고 있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의 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일시적이지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조립 라인을 인도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스탠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생산 설비를 지금 멈춘 상태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더 확충을 시켜가지고 조립 라인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네. 특히나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호재 작용할 줄 알고 좋아해갖고, 저도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또 오늘 오전에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자제품이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품목별로 개별 네.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당국이나 또 이쪽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미국 당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0일 동안 90개의 따로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품목별뿐만이 아니고 국가별로도 따로따로 이 관세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거를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그죠? 네. 호재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뒤집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에 이제 개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나오는 이벤트들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뒤에 발표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이제 14일에 또 자세한 내용을 또 발표한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네. 또 구체적으로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내일 새벽 한번 어떤 이슈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저희가 잠을 잘 수가 긴장을- 없어요. 왜 우리 예. 투자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네. 새벽마다 바뀌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최대한 팔로우업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의 145% 매긴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쪽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았는데, 품목별로 따지면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 쪽을 계산해 봤을 땐 한 25% 정도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145보단 25가 나와서 그런 정도만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 첫 번째는 일단 이게 뭐냐 하면은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적인 제품들을 미국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현실이에요. 미국의 제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이폰 가격 2배 이상 오른다.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결국. 이거는 미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일단 뭔가 한 발 물러섰는데,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중국한테 엄청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가 먼저 일단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 물품의 작년 수입 규모가 한 55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산이 그중에 144조예요.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큰 수혜는 중국이에요. 이번 그 면세 조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보면은요, 애플의 많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예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앞에서 매니저님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기업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갈 거예요, 앞으로. 애플, 엔비디아,
뭐 더 나가서는 뭐 이제 그 많은 반도체 업체들 이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이쪽은 다 빼주고 나머지 기업들한테 물리겠다 이런 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쪽에는 안 물릴 거예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사용 안 되는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물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국가별 어떤 그 관세 쪽에서 뭔가 이제 지금 그 패키지로 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인 타겟이 대만일 거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일 겁니다. 이게 국가별 관세에다가 반도체 관세를 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가면서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90개면 90개 다 일일이 다 다른 거예요. 관세율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밸류체인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에요. 삼성전자나 삼성 뭐 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애플의 밸류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어떤 품목별로 철저하게 관세율이 세분화될 거고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중요해진 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90일 동안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쪽에서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반대급부로 갖고 가는 게 앞에서 매니저 말씀하신 조선업이라든가 LNG 프로젝트라든가 우리 이런 거 좀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간에 뭔가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그 협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사실은 애초에는 약간 호재로도 받아들였는데 이게 호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내일 새벽에 발표한다? 그것도 저는 아직까지 못 믿겠어요.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그냥 트위터에다 올릴 수도 있어요. 발표가 아니고. 그리고 네. 정상적인 발표는 러트닉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뒤가 될 수도. 왜냐하면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트닉 상부장관의 지금 코멘트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동안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나 대만의 경우에는 대미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부과가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심을 표하셨는데요. 그 상호 관세 특히나 또 동남아 쪽에 그렇죠. 국가들이 베트남이었나요? 캄보디아가 그렇죠. 1등이었죠. 베트남이 1등이죠. 네, 그런 상호 관세가 또 조금 제외되면 스마트폰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20% 관세 정도로 줄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도 야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오늘 나와서 호재 얘기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굉장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긍정적이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반도체에도 보면 되는가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꽃샘추위가 이제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이슈를 갖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트럼프가 또 이 방향을 또 틀어서 원래 얘기했던 대로 관세 부과하는 거는 국가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품목별로 다르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관세지 절대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국가들이 위한 관세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이제 고관세를 물렸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호재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의 전 세계적으로 8위입니다. 이게 너무 이제 흑자를 또 많이 내도 예전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게 타겟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흑자를 미국에서는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떼놓을 수 없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 동맹국이긴 하지만 돈을 남기는 쪽에서는 절대로 미국이 지금 봐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결이 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게 또 트럼프나 이 트럼프의 측근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되도록이면 시간이 지금 90일에서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빨리 우리나라의 대선이 빨리 끝나고 이게 한 달도 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30일 안에 이 내용들을 좀 해결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많은 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반도체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보류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류를 외쳐오셨던 우리 조선일 매니저시고 이동근 대표님도 보류,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보류 둘까요? 일단 그런 거죠. 일단 네. 지금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뭐 52,000원, 3,000원 정도면 사실 부담은 없습니다, 가격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지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워낙 불확실성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두 분 다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끓는 점 넘어가 볼게요. AACR, 저희 두 번째는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와, 요즘에 바이오는 정말 급진적이네요. 그렇죠. 핫하죠. 네. 예. 계속 막 종목이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데 지난 거래일에는 펩트론이었어요. 이게 뭐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이죠. 사실 이제 증시에서 특히 이제 예. 주가의 움직임을 여러분 보실 때는 이게 실적이나 매출과 실적이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대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원래 우리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가도 한 6개월 내지 1년을 선행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지나가지고 엄청나게 찍혔는데 주가가 상향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면이 왜 그러냐?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이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큰 제약 컨퍼런스가 바로 이제 미국의 항암 암압회, 관련 예. 암압회인데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이때 이제 발표될 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항암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죠. 총 7개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 암 연구학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바로 논문이나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자마자 바로 계약 체결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빅파마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대거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후에 대한 관련된 계약 건이나 또는 파이프라인 관련해 가지고 또 라이센스 아웃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신약 관련 파이프라인을 나오는 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한 7개, 8개의 기업들이 있고요. AI 플랫폼 가지고 진단 관련해서 또 하고 있는 기업들이 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총 11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11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난 이후에 25일부터 30일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라인 관련된 계약건이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 또는 계약 체결 관련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많이 주지 않을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AACR 참가 예정인 국내 기업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학회 기대감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아. 이제 금요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리각생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AACR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보면은 주로 이제 전임상이라든가 또는 초임상 단계의 신약 후보 물질의 데이터가 처음 공개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가치가 검증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기술 뭐 이전이라든가 또 이제 공동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스케줄이 요새는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이런 이제 AICR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혁신형 바이오텍들의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접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물론 이제 항암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런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되고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것들은 역시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뭔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예측 모델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또한 여기서 많이 이제 공표가 되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 앞에서 이제 표현에 나왔던 그런 뭐 기업들
특히 뭐 리가켄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그 5개 뭐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고 하죠. 이 파이프라인에 그 공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회사 기업들은 뭐 루닉 같은 회사가 앞에서 네. 말씀드린 플랫폼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어떤 그 비소세포 폐암 예측 모델 그리고 또 이제 제네틱하고의 어떤 면역 항암제 반응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이제 플랫폼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이번에 이제 좀 그 발표를 할 거고요. 또 이제 보르노이 같은 회사가 이제 EGFR 그 수용체죠, 수용체 변이에 기반한 어떤 기존 치료제의 내성 환자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옵션을 또 제시하는 그런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요번에 좀 저는 그 AI CR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제일 중요한 이슈는 지금 이제 AI CR인데 사실은 관세 이슈가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에 한 해 동안 의약품의 수출액이 그 전년 대비해서 한 22.7% 증가를 했습니다. 92.7억 달러인데 네. 이 중에 미국의 증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으로의 수출이 한 46.3% 정도 증가를 해서 11억 6천만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땐 좋았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앞으로는 이 관세의 타겟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세를 함부로 매길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네. 일단 약가에 대한 문제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필수 의약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 자체 생산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 수입하는 게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미국도 함부로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것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서 약간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DMO 업체들이 그 지금 위상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또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거예요. 중국의 CDMO 업체들, 뭐 우시바이오로시라든지 이런 데 견제하기 위해서 예.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그렇죠. 상대적인 이니셔티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바이오 업종도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상존이 돼 있는 지금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O 기업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형이니까 관세 무풍지대 영역에서. 예, 좋습니다. 두 분이 이번 AACR에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어떤 기업들을 화면 통해서 지금 추려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만 좀 꼽아 주시죠. 리가켄바이오, 루닛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일단 공통은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주셨잖아요. 네, 네. 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원픽으로 리그캠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제 오리온놀디스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역항암제 관련된 이제 스팅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물질하고 기존에 이제 ADC 관련해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이미 이제 기술을 수출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거기서 도출된 거 3개 해서 또 5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리가캠 같은 경우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년까지 최소 5개에서 10개까지 신약물질 파이프라인을 성공으로 라이센스 아웃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리가캠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번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리가캠입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ABL 바이오 후속주로도 꼽아주셨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대표님, 루닛이랑 보로노이 좀 짧게 들어볼까요? 사실 뭐 루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지금 그 자체적인 어떤 AI 기반의 그 플랫폼이죠. 병리 영상 그 분석 플랫폼인 그 루니스코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해외의 빅파마들하고 이제 그 협업에 이제 착수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전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업체들의 좀 이제 그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데 이런 쪽에서 이제 향후에 좀 이제 그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노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그 새로운 이제 그 내성 환자 대상으로 새로운 옵션을 제시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목들 저도 뭐 리가캠이 사실은
매니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좀 앞세두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AI CR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네. 종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지난 거래일에 8%나 올랐는데도 계속 지켜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딱 세 종목 보면은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벌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늦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작점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끓는 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또 다른 호재가 있었어요. 바로 해운 관련해서 온실가스 규제가 진짜로 조금 좁혀진 건데요. 당연히 LNG 쪽 우리나라도 그렇죠. 잘하니까 네. 네. 아우, 맞습니다. 호재 좋은 건 계속 좋네요. 그렇죠. 이게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갖고 뭐 반도체나 여러 쪽의 섹터가 많은데 사실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3D 업종군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오래전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거를 이제 산업을 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주영 회장이 영국으로 날아가서 이 500원짜리 거북선 그죠? 지폐를 놓고 결국 그 차관을 빌려올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는 조선 산업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4월 11일 우리나라 시국 저녁 8시에 이제 호재가 발표됐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력 차이에서 미국보다 한 10년, 20년 이상 더 높습니다. 조선 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 출연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맞아요. 조선업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최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동맹을 통해 가지고 조선업이 계속 나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한 5년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10년 지나고 나면 조선업종에서도 미국이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5년, 10년 사이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이 조선업은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4월 11일 발표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기로 다시 들어가면 기존에 나왔던 LNG 관련 이슈하고 상충하지 않고 이제 부합하는 내용인데 83차 해양 환경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이 배들은 큰 배들은 아직까지도 디젤을 쓰고 있는 그런 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LNG나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특히 이 승인된 조치 내에서 가장 핵심이 5천 톤 규모 이상, 그러니까 대형 조선 선조들은 국제 항해를 할 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투표 하루 전까지 각국들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탄소세를 내기 힘들다는 국가들도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배를 운행하는 특히 디젤 배를 운행하는 많은 국가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딱 하루 남겨놓고 이해상충을 해서 결국 투표돼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LNG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조선 좋은 건 알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LNG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사들보다는 엔진 쪽으로 훨씬 더 탄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지금 조선 그 배를 만드는 직접적인 그런 업체들도 그렇고 네. 엔진 관련주들도 역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LNG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 엔진 업체들의 어떤 그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방산, 군함의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하고도 우리가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번 뭐 IMO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의지라는 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결국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과의 어떤 불균형, 어떤 이런 그 조선업 그리고 이제 그 해군 전력에서의 불균형을 굉장히 지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일본 정도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런 쪽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조선업 자체가 빅사이클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LNG와 관련돼 있는 LNG 수출 승인 재개에 따라서 이제 LNG 사이클이 다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라면은 결국 조선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요 코스피 그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게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의 실적이 상당히 1분기에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지금 절대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업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걸림돌을 네. 작용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지금 앞에서 이제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높아서 부담이 아니라 정당화까지 시키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지금 갈 곳이 많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끝으로 만나볼게요. HD 현대 미포, HD 현대 중공업. 와, 한화에서 서운해할 것 같아요. 현대 미포 저희 갖고 오셨던 거 다시 한번 공략하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형 선박의 국내에서 건조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LPG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 종목이 이 회사가 LPG 운반선을 만드는 아주 특수한 또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조선업종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50% 이상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또 HD 현대미포조선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엔진 기자재 쪽 주실 줄 알았는데 현대 중공업을 주셨네요. 대표가 일단 지금은 대장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리 조선사에 이어서 미국의 또 새로운 조선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LC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의 방산 조선사라고 할 수 있는 헌팅턴 잉걸스하고 협력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정말로 미국에서 군함이라든가 이런 쪽을 발주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H현대중공업이 기존의 어떤 LNG라든가 이런 쪽의 운반선, LPG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익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어떤 그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조선 안에서 두 분은 HD 그룹주 선택하셨고요. 그 안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각각 가셔오셨습니다. 중심 잘 잡아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